네, 반갑습니다. 역사의 해설의 풍겨담사학도 해fun사입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2023년에 4월 고3 전국 연합 학력평가 동아시아사 과목에 대한 해설을 다룰 겁니다. 그래서 제가 원래는 한능검을 중심으로 해설을 다루지만 올해부터는 동아시아사, 세계사랑 관련된 영상 해설 다루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번엔 독특하게 4월에 이 시험이 시행되지 않고 5월까지 미뤄져가지고 이 5월에 4월 전국 연합 학력평가가 좀 이게 치러진 독특함이 있는데 그래서 좀 그 기간을 감안해가지고 문제가 조금 더 어려워질까라는 좀 생각이 있었을 것 같았는데 일단 저도 풀어보니까 느꼈던 거는 난이도는 솔직히 제 생각에는 오히려 제가 느꼈던 걸로는 무난했거든요. 진짜 심지어 제 생각에는 3월보다 더 쉬웠다고 느꼈어요, 솔직히.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잡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보통 3월에서 11월로 갈수록 대체로 조금 더 깊은 내용을 낸다든지 아니면 평소에 시험에서 잘 안 건들 만한 유형들을 더 많이 내던지 아니면 같은 유형을 내고도 조금 더 낯선 것들을 많이 건드는 특징이 있는데 그걸 감안했을 때 3월에 비해서 이렇게까지 별 차이가 없게 낼 수 있냐라는 걸 감안해가지고 난이도가 무난했었고 제가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와 이 문제는 진짜 많이 틀리겠다 싶은 문제가 제 생각에는 3월보다 더 없었어요. 그래서 예상 커트의 경우에도 제 생각에 이 정도면은 이제 슬슬 6월 시험을 준비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진짜 50점 내지는 48점에서 나올 것 같아요. 2등급도 한 46에서 진짜 보수적으로 잡아봐야 한 45 밑으로 안 떨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에 그래도 공부 제대로 하신 분들은 엔간하고 다 맞췄을 거예요. 진짜 아직은 수능 때까지 시간이 멀긴 하지만 이 동아시아사랑 세계사 과목은 애초에 좀 고인물 수험생분들이 많다는 걸 감안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현역도 아니라 N수생도 있으니까 그거 감안해서 이 정도면 만점 뜰 것 같습니다. 1등급 컷은. 그래서 좀 이번 4월 모의고사 통해서 여러분들이 시사점을 가져가셔야 되는 거는 일단은 이번에 저도 되게 좋은 유형들이 많긴 했어요. 그러니까 유형 자체는 제가 이렇게 써놓은 것들이 있거든요. 이 유형들 번호를 건져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 중요한 거는 이 유형에서 어떤 패턴으로 문제를 내고 여기 내에서 어떤 식으로 키워드를 조금 더 어렵게 낼 수 있는지 여러분들이 그걸 파악하지 못하면은 되게 풀이가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그 점을 좀 주목하시고 연도 유형이 솔직히 평가원에 비하면 너무 쉬웠어요. 진짜 죄송하지만 이번 회차에서 연도 문제도 틀릴 게 없었습니다. 틀리면 안 되고요. 근데 제가 이렇게까지 강조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시험은 평가원 시험이에요. 평가원 시험 지금 연도 수준에서 낸다 생각하죠? 무조건 털립니다. 이렇게 쉽게 안 내요.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범위를 잡았을 때 여기서 내는 연도는 뭐 한 10에서 20년 정도 이렇게 넓게 준다면 평가원은 진짜 문제를 더럽게 내면은 10년 내에 이 사이에 문제랑 선지의 그 연도 순서까지 다 외울 줄 알아야 돼요. 그게 파악이 안 되면 문제를 못 풀 수도 있거든요. 그만큼 빡세게 내는 문제도 있어가지고 그걸 주의하셔야 되기 때문에 지금 수준을 대비하면 안 됩니다. 그나마 이번에서 제가 보기에 어렵다고 할 만한 문제는 19번이에요. 사료에 대한 해석도 정확하게 되고 연도도 그나마 다른 문제에 비하면 까다롭긴 했는데 그나마 꼽아서 이 정도예요. 왜냐면 아직 여러분들이 현대사까지 안 공부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걸 고려해서 이 문제 그래도 함정이 있다고 느끼긴 했었는데 그것도 솔직히 평가원에 비하면 애교예요. 그래서 만약 이번 시험에서 좋은 결과를 받지 못하신 분들은 진짜 6월 시험 때는 무조건 이거보단 진짜 마음 잡고 빡세게 했는데 생각을 못 하시면은 진짜 이거보다 더 처참한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지금 해설을 보러 온 입장에서 제가 너무 독설만 하는 것 같아서 좀 느낄 수 있지만 맨날 말하죠. 교육청과 평가는 다릅니다. 우리가 봐야 되는 시험을 결국 평가원이 원하는 대로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이거보다 더 각오를 많이 하시고 앞으로의 시험을 좀 대비하시는 자세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얘기가 길었는데 이제 해설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은 1번 밑줄 친 이 지역을 지도에서 옳게 고른 걸 얘기했어요. 자, 이게 한국사, 동아시아사, 세계사 과목의 특징인데 한국사 과목은 뭐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이걸 내고요. 세계사의 경우에는 뭐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집트 문명, 인더스 문명 이런 걸 황호 문명 이런 걸 낸다면 동아시아사의 1번은 신석기 또는 청동기 시기에 토기라던가 유물을 바탕으로 땡땡 문화를 내요.
근데 이게 패턴이 뭐냐면 첫 번째는 선지에 이거 두 개를 갖다 내던지 두 번째는 지도 형식으로 내는데 이번 지도 형식으로 냈어요. 근데 보통은 이 문제 스타일이 더 많이 나오긴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 포인트는 여기 채도 나와 있죠. 채도랑 양사오 문화란 걸 대놓고 줬어요. 그러니까 이게 교육청이다 보니까 이거는 양사오 문화예요 라는 거 대놓고 줬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보시자마자 지도를 좀 외울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사실 이 문제는 양사오 문화가 나왔기 때문에 여기 지역이랑 관련된 1번이 정답이에요. 그러니까 대놓고 줘가지고 사실 더 해설할 게 없을 것 같아요. 다만 여러분들이 좀 이 문제 잘 파악하기 위해서는 각 지역마다 어떤 유물이 있고 좀 어떤 색깔이라던가 특징 같은 게인지 그걸 좀 잘 구별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2번 나는 홍산 문화랑 관련된 거고, 자, 이거는 허무두 문화랑 관련된 거고, 자, 나는 이 시기를 고려한다면 뭐 한반도의 신석기 문화를 할 수 있겠고, 뭐 마의 경우에도 뭐 일본 뭐 조문 문화 뭐 이런 거 정도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게 어서 동아시아에서는 솔직히 한반도는 진짜 잘 안 나오고 얘 아니면 얘네끼리 붙어야 되는데 진짜 10번 내서 한 7번 내 솔직히 중국 내에서 다 끝나요. 일본은 그 조몬토기 외에는 솔직히 별로 낼 게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중국의 지도를 아직 못 외우신 분들은 6월 전에는 그냥 한 번이라도 딱 외워가지고 이 문제를 좀 빨리 넘기셔서 다른 문제 푸는 시간을 확보하시길 바랍니다. 정답 1번이에요. 2번 각 국가의 통치제도 설명으로 옳은 거 얘기했는데, 자 보시면 이 문제는 약간 한국사 과목만 있었더라도 이 문제 푸는 건 무리가 없었을 것 같아요. 자 보시면 일단 당나라의 학생들을 자주 보냈대요. 유학생들을 보냈고, 근데 여기 중요한 거는 해동의 강성한 나라 되었다.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은 바다 동쪽에 강력한 그 성스러운 국가 해서 뭐 해동성국 해가지고 뭐 고구려 부여 등 한반도 북부에 여기 위의 땅을 점령한 이 국가의 특징이 있고, 오경 15부 62주라던가, 자 그리고 그 관제로 선조성, 중대성, 정당성과 같은 삼성과 충의, 인지예, 신이라는 육부, 삼성 육부제를 다룬 이 국가는 발해예요. 솔직히 제가 보기에 이거 한국사만 공부하신 분들도 이 문제는 풀었을 것 같습니다. 1번 독수사품과를 실시했다. 이건 통일신라의 원성왕 시기에 시행한 정책이죠. 안 맞고요. 좌현왕과 우현왕을 두었다. 자, 이 좌현왕, 우현왕은 흉노랑 관련된 대표적인 키워드예요. 뭐 묵특선우, 그러니까 선우랑 좌현왕, 우현왕이 제일 잘 나오는 키워드입니다. 3번 교육기관인 주자감을 설립하였다. 고려 국자감, 발해 주자감. 뭐 잘 나오는 키워드죠. 정답 3번이고, 남명관제와 북명관제를 시행한 거는 거란, 국가로 얘기하면 요나라랑 관련된 거고, 행정을 총괄하는 태정관을 설치한 거는 일본과 관련된 키워드이기 때문에 정답은 3번입니다. 뭐 왜라고 적어도 될 것 같아요. 이 시기쯤이면. 자, 3번 가 황제에 대한 설명을 옳은 거 얘기했는데, 이 문제도 솔직히 되게 무난했어요. 그러니까 고대 시대 왕을 다루면 솔직히 여러분들이 딱 외우셔야 되는 진짜 급빈출 왕이 제가 보기에 3명이 있거든요. 고대 시대 중국을 기준으로는 딱 이 셋만큼 어떻게든 외우셔야 돼요. 첫 번째 진시황, 두 번째 한무제, 그리고 북위의 효문제. 이 셋은 여러분들 머릿속에 어떻게든 넣으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얘네 셋이 진짜 극빈출이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이 만리장성을 축조했다. 그리고 중국을 최초로 통일하고 황제라는 칭호를 최초로 사용했다. 이걸 갖다가 진시황인 걸 추론하는 게 어렵진 않았을 것 같아요. 뭐 만리장성이라던가 병마용이라던가 진시황릉이라던가 뭐 아방궁이라던가 이런 거 나오면 싹 다 뭐 진시황이니까 뭐 분석형 이런 게 정답이겠죠. 그래서 문제 키워 자체를 파악하는 게 지금 4월 이제 5월 다 돼가는데 이거 모르시는 고3분들은 없을까 믿습니다. 지금 이런 문제 낚이면 안 돼요. 1번 남비에서 정복하였다. 한무제 관련된 키워드예요. 이 시기에 뭐 되게 정벌 활동 많이 했었죠. 2번 팔기를 시행하였다. 자 이거는 청나라의 누르하치입니다. 군사제도 만성해가지고 이게 후금을 건국하는데 큰 기여를 했었죠. 3번 수도를 대도로 옮긴 거는, 자 이거는 원나라의 쿠빌라이입니다. 참고로 여기 나와 있는 그 대도는 지금의 베이징입니다. 베이징. 4번 분서갱유를 단행하였다. 이 시기에는 법가 사상을 등용하다 보니까 뭐 유가, 도가 뭐 이런 거 싹 다 나머지 사상은 다 불태우고 막 그 사상 같은 거 죽이는 그런 일을 일으켰었죠. 정답 4번이고, 정화의 함대를 파견한 거는 명나라의 영락제랑 관련된 키워드이기 때문에 정답은 4번입니다. 4번 밑줄 친 이 전쟁의 결과 옳은 것. 이 주제는 여러분들이 그래도 조금 중요하게 가져가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여기 나와 있는 키워드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었는데
제가 이 문제 좀 주목하고 싶은 게 뭐냐면 어 그걸 좀 여러분들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문제를 진짜 문제를 어렵게 내면은 순서 문제를 내든지 아니면 여기 지금 보시면 봉천전투라던가 동해해전 이런 거 있잖아요. 아니, 동해해전 안 내더라도 이 발트 함대를 격파했다는 말이 있죠. 그러니까 이게 러일 전쟁 시기에도 되게 많은 전투가 있어요. 이게 청해 전쟁이랑 러일 전쟁이 있었는데 그 각 전쟁마다 이렇게 전투가 좀 있는 게 있거든요. 근데 그 전투 키워드를 진짜 어렵게 내면은 여러분들이 좀 구별을 되게 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그 웨이아이 전투 같은 경우에 청해 전쟁이랑 관련된 거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또 봉천 전투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전투 키워드를 진짜 문제를 좀 어렵게 내면은 낚이게 되게 쉬워요. 그래서 그런 거를 앞으로 좀 평가원 시험에서 좀 대비를 위해서 좀 생각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 포츠머스 조약 이것만 보고도 여기 문제에 나와 있는 게 청해 전쟁, 러일 전쟁 중에 러일 전쟁인 걸 알 수 있거든요. 이게 동아시아사에서는 청해 전쟁이랑 러일 전쟁이 평가원이 진짜 어렵게 되면은 진짜 볶아먹기 너무 좋은 문제예요. 근데 그걸 어렵게 내기 위해서 쓸 수 있는 게 뭐 풍도해전이라던가 아니면 봉천전투처럼 아니 풍도해전은 이 전투는 아니긴 한데 아무튼 그런 키워드를 이렇게 끌고 오면은 되게 낯설 수 있거든요. 그 점을 좀 주의하면서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투 이름 뭐 얘기가 길어졌는데 아무튼 간에 이런 키워드를 보고서 포츠머스 조약을 통해 가지고 이 배상금 지불이라던가 러시아가 앞으로 조선에 대한 간섭을 절대로 안 하게 그 못에 딱 박은 이 러일 전쟁 관련된 거 찾아보시면 일단 1번 난징 대학살 이렇다. 일단 결과 관련된 건데 난징 대학살은 중일 전쟁 관련된 거예요. 아직 시기가 그러니까 이때는 지금 1904에서 1905년쯤인데 지금 이건 37년이니까 애초에 시기가 당연히 안 맞겠죠. 틀렸고요. 그리고 2번 일본이 6Q를 병합하였다. 6Q를 병합한 거는 이것도 솔직히 시기가 안 맞긴 한데 1879년이에요. 이 6Q 병합은 여러분들 좀 연도를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좀 잘 나와요. 3번 닉슨 독트린이 발표되었다. 얘도 연도 좀 외워두세요. 왜냐면 이 닉슨 독트린이 좀 어떻게 연기를 하기 좋냐면 문화대혁명 시기에 있었던 그 사실로 옳은 것은 얘기했을 때 이 닉슨 독트린이랑 한국의 유신헌법 이런 게 좀 정답을 끌고 오기 좋거든요. 그래서 좀 그걸 연계해서 외워두시고 4번 외국 군대의 베이징 주둔이 허용된 거는 의화단 사건을 계기로 체결한 신축 조약을 근거로 한 거기 때문에 다 틀렸고 일본이 리순 다롄의 조차권을 차지해가지고 이렇게 조금 그러니까 여기 좀 조차권을 획득해가지고 좀 더 이 지역에서 진출할 수 있는 권한을 얻게 된 이 키워드가 정답입니다. 정답은 그래서 5번이에요. 많이 조금 꼬였네요. 5번 가 왕조 시기의 동아시아 상황을 옳은 것. 자, 이 문제 진짜 중요해요. 제 생각에는 앞으로 평가후 수능에서도 얘만큼은 진짜 잘 끌고 가야 되는데 일단 솔직히 문제 키워드 너무 쉬웠어요. 이 국가의 효문제는 수도를 러양으로 옮기고 호보 금지였다. 그러니까 한화 정책을 추진했었고 근데 이 문제가 제가 이런 걸 보면은 난이도를 제가 어렵다고 못하겠다고 얘기한 게 작년 수능 때는 육진의 반란이라 해가지고 이거 고등학교 수준에서는 좀 어렵겠네라고 싶을 만한 사건까지 끌고 와서 문제를 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좀 그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러양이라는 수도를 일단 반드시 외우셔야 돼요. 이 북위의 효문제 관련된 키워드로서 이 러양천도랑 그 한화 정책만큼은 진짜 극빈출로 나오는 키워드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개를 외우지 않으면은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대놓고 줬는데 이거 다 그냥 지워버리고 이 두 개만 죽어도 북위 시기네? 이 북위 시기를 보고서 문제 제시된 시기가 위진남북도 시기네? 이게 바로 안 튀어나오죠? 문제 꼬입니다. 이거 분명히 더 어려운 힌트를 가져올 거라고 평가원 시험 예상하기 때문에 그런 점을 좀 주의하셨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가 왕조 시기의 동아시아 상황으로 옳은 거 이게 되는데 자, 그럼 1번 고려가 후삼국을 통일하였다. 자, 고려가 후삼국을 통일한 거는 10세기쯤은 가야 됩니다. 근데 제가 지금 연도를 안 적어놨는데 가 왕조 시기의 동아시아 모습이잖아요. 근데 이 북위는 제가 대략적으로 잡으면 4세기에서 6세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만 여러분들 좀 기억해서 문제를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시기가 일단 안 맞습니다. 일단 1번 틀렸고 2번 탕구트족이 서하를 건국한 거는 이건 11세기쯤은 가야 돼요. 시기가 더 뒤져? 안 맞고요.
왜가 백강 전투에서 패배한 거는 663년이니까 7세기여가지고 시기가 안 맞고 명이 무로막치 막부에서 가만무역하였다. 진짜 이건 딱 봐도 근세사쯤은 가야 되는데 대략적으로 한 1404년쯤 15세기쯤은 가야 되기 때문에 시기상 고구려가 중국의 남북조와 각각 외교 관계를 맺었다. 이거 장수왕쯤이라 보시면 되는데 이 시기에 딱 걸칩니다. 4세기에서 6세기니까. 왜냐면 장수왕 거의 5세기쯤 활동했기 때문에 여기 시기에 안정적으로 걸쳐가지고 나름대로 이 위진남북조 시기 때 그 외교 정책을 통해 가지고 그 여러 국가 사이에서 안정적인 그런 견제 및 협력을 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아마 제가 보기에 이 문제를 조금 더 어렵게 내기 위해서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송제 양진의 남도처럼 아니면 북이 동이 뭐그 북제 북조 이런 거 있죠. 물론 이거보다 조금 더 뒤긴 한데 뭐 최소한 송제 정도 그런 거를 끌고 와가지고 좀 문제를 어렵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최소한 이 정도? 그래서 이런 키워드가 나오더라도 아 위진남북도 치기 낸 거구나. 그렇게 여러분들이 좀 눈치껏 이해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정답 5번이에요. 자 6번 가 제국에 대한 설명을 옳은 거 얘기했는데 이 문제 경우에도 어렵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거 예를 들어서 이게 중국사 알린다 치면은 뭐 한나라던가 뭐 명나라던가 청나라 이런 거 냈을 때 키워드를 진짜 너무 기본적인 것만 내가지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평가원 시험 준비한다면 이거보다 최소한 3배는 어렵다고 감안하시고 키워드를 외우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되면은 아마 제가 보기에 1등급이 아니라 2등급도 없어질 것 같아요. 진짜 농담 아니고. 아무튼 보시면 가해 왕제가 일본을 정벌 하고자 뭐 홍차구에게 조서를 내려서 뭐 전함의 건조를 감독한다는데 여기 뭐 홀돈이라던가 홍차구 이런 거 있죠. 좀 어떤 걸 좀 강조하고 싶냐면 뭐 찰날, 혼다구, 홍차구처럼 뭔가 이름이 되게 좀 나쁘게 말하면 외계인 같아요. 뭔가 우리나라식 같지 않은데 그러면 일단 유목민족의 이름을 주목하면 좋은데 약간 이런 식의 이름이 청나라보다는 원나라 즉 몽골 관련된 걸 좀 낼 가능성이 제가 본 사료에서 좀 더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내면은 엔간에서 어떤 역사 시험이든 간에 원나라를 냈을 가능성이 좀 높더라고요. 좀 사료 특징이 그랬어요. 근데 여기에 포인트로 일본을 정벌하고자 이 군대와 도독사 김반경이 이끄는 고려군이 일본을 공격했대요. 그러니까 얘랑 연합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고려랑 어떤 얘들의 연합군이란 거 다뤘으니까 이걸 포인트를 잡아가지고 여몽 연합군인 걸 찾았어야 돼요. 애초에 일본 원정하는 거면 얘밖에 내지도 않지만 조금 요령적으로 접근한 방법을 조금 알려드린 겁니다. 요령인지는 모르겠는데 근데 여기에다가 좀 더 추가적으로 말하면 여기 나와 있는 황제는 쿠빌라이 칸입니다. 이게 동아시아사 과목에서는 좀 안 나올 수 있는데 오히려 세계사 과목에서는 이 뭐 쿠빌라이 칸이라던가 아니면 누르하치라던가 이런 황제들의 그런 키워드를 내는 문제 가끔 나오거든요. 그래서 뭐 쿠빌라이, 누르하치 그리고 오고타이 칸 이 세 명 정도 여러분들이 좀 구별을 하두시는 것을 좀 권장드립니다. 1번 고조선을 멸망시킨 거는 이건 한나라랑 관련된 거고요. 2번 천우제를 시행했다. 맞아요. 이게 칭기즈칸이 그 부족을 개편해서 만든 뭐 군사 행정제도 관련된 거기 때문에 정답은 2번이고요. 송과 전연의 맹약을 맺은 거는 1004년의 요나라고요. 2만 항저우를 수도로 한 거는 이건 남송이에요. 이거는 동아시아사 이외에도 세계사 준비하신 분들도 좀 기억해 두시면 좋은 키워드고 타이완의 정치 세력을 진압한 거는 청나라의 그 강희제 시기이기 때문에 정답은 1번입니다. 1번이 아니 2번입니다. 2번. 이 타이완 정치 세력은 그 3번의 난이랑 관련된 거기 때문에 청나라 강희제 관련된 키워드로서도 너무 잘 나와요. 2번 미추신 이 막부 시기 동아시아사에서 볼 수 있는 모습을 적절하지 않은 거. 자, 이 문제는 솔직히 어렵진 않거든요. 어렵지는 않은데 진짜 미친 듯이 잘 나와요. 이거는 평가원 교육청 관계없이 제가 한국사 시험을 나올 때는 조선시대 후기의 사회상 유형이라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유형이 한국사를 공부하는 거 감아서 같이 외우시는 게 좋은 게 어차피 여러분들이 한국사는 의무 과목 보니까 그걸 연계해서 외우시면 좋아요. 뭐냐면 이게 한국사로는 조선시대 후기, 일본어는 에도, 중국어로 치면은 거의 명나라 후기에서 청나라 쯤까지를 내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기에 문화 활동을 내요. 문화라던가 사회를 내는데 얘는 솔직히 키워드만 암기하시면 다 풀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에도 막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통신사 일행이라는 키워드를 보고서 에도 막부를 추론하는 건데 대략적으로 여러분들이 한 17세기쯤
그러니까 한 17세기쯤 이후에 어떤 모습이 있었냐, 그런 걸 관련된 키워드를 찾으시면 돼요. 근데 대표적으로 일본의 경우에는 이 문화 파트를 내면은 분나쿠, 우키요에, 가부키 이 세 가지를 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키워드를 좀 외워두시면 문제를 빠르게 순서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키워드 빠르게 외워서 이런 문제 시간 아끼고 다른 문제 풀란 얘기입니다. 왜냐면 진짜 복잡하게 내는 문제의 경우에 사로 해석이라던가 가끔 진짜 평가가 계산 문제도 내거든요. 뭐 얘기 길어졌는데 1번 한글 소설을 읽고 있는 상인, 이 시기에는 한국을 기준으로는 한문 소설 이외에도 한글 소설도 유행했습니다. 2번 판소리 공연을 관람하는 농민. 그러니까 한국에선 이 시기에 대표적으로 유행했었던 게 판소리랑 탈춤인데, 그래서 이 판소리 뭐 춘향가다가 심청전이라든가 그 탈춤 같은 경우에도 그 대표로 나온 게 몇 가지 있거든요. 그런 것도 여러분들이 좀 이름을 외워두시는 거 권장드려요. 가끔 그게 나올 수도 있거든요. 3번 홍루몽을 집필한 작가. 이거는 청나라 권륭제 시기에 나온 일종의 소설이기 때문에 이게 맞는 내용이고, 4번 다이오 율령 반파는 천황. 자, 이거는 701년입니다. 8세기 시기에 만들어진 그런 일종의 법이기 때문에 시기가 너무 안 맞아가지고 정답은 4번이고, 5번 데라코야에서 공부한 학생. 이건 뭐냐면 서민들을 위해서 만든 교육기관인데, 우리나라로 치면은 약간 일본에서 6, 7세기까지 어린이들 공부한 곳이라서 굳이 비유를 한다면 일본식 서당이라고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굳이 비유를 한다면. 아무튼 간에 맞기 때문에 정답은 4번입니다. 8번 가 인물에 대한 설명 옳은 것. 제가 봤을 때 전반부에서 그나마 선지까지 고려한다면 건질만한 문제가 이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주 선지만 본다면 그나마 조금 어려웠던 게 이거예요. 그나마 진짜 그나마 꼽아도 나머지 다 쉬웠어요. 제 생각 이 문제 외에는 전반부에서 진짜 까다롭다 싶을 만한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풀이는 쉬운데 그래서 선지 분석하면 조금 까탈스러울 수 있다 느낀 거. 자, 그림은 일본 천태종의 3대 좌주였대요. 그러니까 일단 일본의 승려인 거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시기에 그 승려를 공략한다면 좀 외우셔야 될 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한국사 치면은 뭐 의상, 원효, 해초, 한국은 이렇게 외우시면 좋고, 일본의 경우에는 이 엔닌이라는 승려가 진짜 잘 나오고, 중국사를 준비한다면 당나라의 현장이라던가 아니면 감진을 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각 국가마다 좀 이렇게 외워두셔야 되는 승려들이 좀 있어요. 근데 이 시기, 그러니까 이 승려랑 그나마 제일 비슷한 시기, 그나마 좀 가까운 승려들을 뽑으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물론 더 있는데 일단 지금은 아직은 4월이니까 제가 그러니까 이 촬영 기준 5월인데 일단 기초적인 수준만 다룰 때는 여기를 다룰 수 있을 것 같고, 제 생각에는 이 중에서 그래도 동아시아사스럽게 외우려면은 해초, 현장 감진, 특히 감진을 진짜 외우세요. 작년에 감진이 진짜 미친 듯이 많이 나왔고, 일본의 경우 엔닌이 좀 잘 나와요. 그러니까 동아시아사는 애초에 좀 교류랑 관련된 승려를 좀 낼 수 있기 때문에 해초, 감진, 엔닌 같이 삼국이 연결될 수 있는 승려를 조금 더 많이 낸 특징이 있어요. 좀 얘기가 좀 딴 데 빠졌는데, 아무튼 적산 법화원에서 머물고 있던 장보고 세력의 도움을 받은 승려, 이 포인트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 인물은 어떻게 다른 날 갔었는데 배가 난파돼가지고 조류를 당했었거든요. 근데 그 장보고가 이 승려를 도와줬다는 걸 통해서 이 인물이 앤니인 걸 추론해야 돼요. 이게 한국사 과목이 이렇게 잘 나오거든요. 왜냐면 이 앤니라는 승려가 장보고의 도움을 받고서 그거랑 관련된 기록을 여기는 입당구박 순례 행기에 남겼거든요. 그러니까 당나라까지 가는 그런 일정을 다룬 기행문이 이걸 말하는 건데, 그거 과정에서 장보고님께 도움 받았습니다, 감사 하는 게 여기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좀 그런 식으로 이해한다면 이 문제가 좀 쉽겠죠. 정답 4번이고, 1번 도다이사 창고나였다. 이거는 좀 모를 수 있는데 조금 한자식 표현하면은 이게 로벤이라는 승려가 있어요. 그 백제 출신이라고 하는데 아무도 관련 없고, 2번 왕후손 축국전을 남긴 거는 해초고요. 그러니까 중앙아시아 기해왕 그거예요. 3번 초토쿠 태자의 스승이 된 거는 해자라는 승려고요. 자, 참설 중시하는 선종을 창시한 거는 달마라는 승려입니다. 정답 그래서 4번이에요. 자, 9번 밑줄친 이 운동에 대한 설명 옳은 것. 자, 이 문제 진짜 중요하죠. 이 문제는 제가 이따 다룰 11번이랑도 좀 연결해서 보는 게 좋은 게, 그러니까 여기 있는 운동이 관련 있는 게 아니라 일부 사건들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 나와 있는 건 중국의 그런 근대화 운동이고 11번은 조약 문제인데 근대화 운동이랑 조약 문제는 세트 키워드 여러분들이 외우셔야 이게 따로 나오던 함께 나오던 좀 헷갈리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태평천국 운동, 양무 운동, 무술변법 운동, 의화단 운동, 신해혁명 이 5개의 흐름인데 이번에는 이 중국의 근대화 관련된 운동에서 포인트가 진짜 잘 나왔어요. 근데 되게 쉽게 나왔어요. 심지어. 자 볼게요. 금능기구 그 예태에 있는 이홍장의 동상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운동을 주도한 인물이 대표적으로 이홍장이랑 증국번이라는 인물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인물들은 태평천국 운동을 진압하면서 조금 관료층을 중심으로 서양식 무기의 우수성을 이용해가지고 일종의 중체 서용을 기반으로 한 기술 개발에 초점을 둔 운동을 추진하려 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위해 가지고 금융기구 같은 거 설립하면서 나름대로 그런 기술력 발전을 위한 운동을 추진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운동이 양무 운동인 걸 추론하셔야 됩니다. 근데 여기다 좀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앞으로 그 수능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도시사라는 걸 준비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한국, 중국 일본 특정 지역에서 어떤 일이 일어난지 이거 제가 이따 16번쯤에 다룰 거긴 할 건데 이 금융기기국의 경우에는 난징 지역에 위치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여러분들이 나중을 위해서 지금 암기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거 난징에 위치했어요. 아무튼 1번 8개국 연합군이 진압하였다. 의화단 운동이에요. 2번 중체 서용을 기치로 세웠다. 제가 적었죠? 정답 2번이고요. 일본의 22개조 요구 철회를 주장한 거는 3.1운동 이후에 발생한 중국의 오사운동이고요. 그러니까 한국 3.1운동, 중국 5.4운동. 4번 윌슨이 제기한 민족 자결주의의 영향을 받은 게 3.1운동이고요. 5번 외교관의 베이징 주재가 인정되는 계기가 된 거는 2차 아편 전쟁을 계기로 체결한 베이징 조약이기 때문에 지금 운동이라 했으니까 뭐 2차 아편 전쟁도 적어 놓을게요. 아무튼 이거랑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자, 10번 밑줄 친 이 혁명이 일어난 시기를 연표에서 옳게 고른 걸 얘기했는데 연도 문제 치고는 좀 쉽게 나왔어요. 되게 보시면 일단 순원이 임시 대총통으로 당선되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 혁명의 결과예요. 그러니까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이 우창봉기를 보자마자 이게 그 동아시아 국가의 최초의 공화정을 만들게 된 신의 혁명 관련된 거구나. 그리고 순원이 임시 대총통으로 이 선출된 것만 포인트 잡아도 사실 이게 어렵진 않았었거든요. 이걸 통해 가지고 신의 혁명을 잡았으면 돼요. 사실 우창봉기 보자마자 신의 혁명이 바로 나와야 돼요. 이거 나중 가서 평가원 같으면 벌써 이러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포인트 이미 2개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거 보자마자 신의 혁명이네. 신의 혁명이니까 1911년쯤이겠다. 근데 이 문제가 좀 어려웠다면 당연히 얘네 때문에 틀리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당연히 얘도 안 고르겠죠. 그럼 여러분들이 고민했을 게 2번 아닌 3번인데 이 문제 틀리신 분들은 얘가 뭐지 해가지고 틀렸을 거예요. 얘 때문에. 그러니까 이 워싱턴 회의는 최소한 1차 세계대전 이후한 거 아니까 이게 1921년인 걸 몰랐더라도 대략적으로 이쯤인 건 알겠다라는 거 풀었을 거예요. 근데 얘 연도 때문에 그러니까 약간 좀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제가 이 문제 틀렸다면은 어떻게 헷갈렸냐면 이게 법이란 헌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국가를 먼저 만든 뒤에 헌법을 만들었지 않았을까 싶어가지고 2번을 찍으신 분들이 있었을 것 같긴 하지만 흥정 헌법 대강은 1908년에 나왔어요. 1908년에. 그래서 나름대로 그런 일종의 그런 대략적인 헌법의 내용이 나온 다음에 신의 혁명이 일어난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연도를 좀 안 해오신 분들은 살짝 틀릴 수는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최근 작년부터 이 흥저 헌법 대강이 평가원도 그렇고 연도 문제 좀 강조가 많이 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 이 문제 혹시 헷갈리신 분들은 이 흥정 헌법 대강이 1908년이라는 것을 좀 추가적으로 외워두시면 앞으로 그 동아시아사 대비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답은 그래서 3번입니다. 자, 11번 밑줄 친 이 조약에 대한 설명을 옳은 거 얘기했는데 이 문제도 잘 나오긴 잘 나오는데 약간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아까 제가 9번쯤 다룰 때 베이징 조약 다뤘었잖아요. 이거는 그 앞에 발생한 사건에 대한 조약이거든요. 그러니까 어
이 개항기 시기쯤 들어오면은 뭐 미일와친 조약이라던가 뭐 난징 조약이라던가 그런 조약을 비교하는 문제를 잘 내긴 내요. 근데 이거 자체로 내기엔 너무 쉬워가지고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5개 항구가 써있잖아요. 뭐 상하이, 닝보, 푸저우, 시아먼, 광저우 이거 있죠. 그런 걸 내던지 아니면 이걸 갖다 연도 문제를 내던지 평가원은 좀 더 어렵게 내거든요. 근데 어쨌든 여기서 여러분들이 기본기를 이해하셔야 그 넓은 걸 잡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유형 자체가 어떻게 내냐에 따라서 난이도가 정말 높아질 수 있으니까 기본기를 좀 잘 기르셨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보시면 아편을 폐기한다는 말이 있어요. 그럼 뭐 아편 전쟁 관련된 거 다 나온다는 건 딱 봐도 보여요. 그러니까 광저우에서 임칙서를 보내가지고 아편을 몰수하고 단속을 강화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걸 빌미로 전쟁이 일어났다 했으니까 사실 여기서 1차 아편 전쟁은 나왔어요. 그러니까 1차 아편 전쟁은 이 포인트를 가지고 이미 알 수 있는데 여기에 플러스로 영국이랑 이 청나라가 싸웠다는 포인트랑 아까 말한 상하이, 님보, 포저우, 시아먼, 광저우 이 5개 항구를 개항했다는 걸 통해 가지고 난징 조약을 추론하는 게 중요했어요. 그럼 그 관련된 거 보면은 1번 홍콩 할양이 명시되었다. 그래서 일단 이 난징 조약 때는 뭐 일단 영토 할양 관련된 거라던가 뭐 공행을 폐지했다던가 그런 키워드가 좀 많이 나옵니다. 정답 1번이고 수신사 파견의 배경이 된 조약은 강화도 조약입니다. 운요 사건을 계기로 맺었던 거요. 삼국 간섭이 일어나는 원인 계기가 된 거는 청일 전쟁을 계기로 체결한 시모네가 아니라 시모노세키 조약이고요. 앞에 거 적다가 헷갈렸네요. 자, 크리스트교 포교의 자유를 허용한 거 역시 이것도 베이징 조약이랑 관련된 거고. 5번 산둥반도에 대한 일본의 이권을 인정한 거는 당시 일본이 21개조 요구를 했었는데 이거를 파리강화 회의 때 사실상 인정받으면서 이로 인해 가지고 오사 운동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다 관련이 없기 때문에 정답은 1번입니다. 자, 12번 가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거 얘기했는데 이유형은 최근에는 좀 출제율이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는 이유형보다는 조금 더 다른 걸로 난이도 높이는 것 같은데 어쨌든 한 근세사쯤에 동아시아 국가의 그런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중요한 키워드예요. 보시면 이 조각상 인물은 이와미 광산의 관리인이 뭐 오쿠모 나가야스가 써있는데 이거 안 중요해요. 이와미 광산이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조선에서 들여온 회치법을 통해 가지고 이 생산량을 늘려 가지고 이와미 광산을 번영했다는데 이 광산에서 뭘 그렇게 어 캤냐 그걸 이해하셔야 돼요. 이와미 광산을 통해서 어떤 그런 물건 같은 걸 얻으려냐 그걸 파악하는 게 중요한데 이 회치법 통해 가지고 당시 이 일본이 은재령과 관련된 그런 기술 같은 거 늘려 가지고 광산 개발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동아시아사의 근세사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에 이 은무역이란 키워드를 정말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은무역. 당시에 이게 세계사적으로도 무역을 하기 위해 가지고 이 은의 가치가 정말 많이 떡상하거든요. 그래서 그 포인트를 잡는 게 중요했습니다. 기억. 한국, 중국의 비단 등을 구입하는 데 사용하였다. 이게 좀 애매할 수 있거든요. 일단은 맞아요. 왜냐하면 이 중국의 입장에서는 당시 중국이 은의 무덤이랄 정도로 은을 미친 듯이 유입하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도 자신들이 쓰는 일종의 그런 화폐 수단급으로 그러니까 무역을 위한 수단으로서 한국에서도 나름대로 이렇게 은을 많이 확보하기 위해 가지고 이런 데서 은을 쓰게 사용한 그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맞는 내용이고요. 니은 중국 일조 편법에서 세금 납부 이용되었다. 자, 명나라에서는 일조 편법을 썼었고 청나라에서는 지정 은제라는 제도를 사용해 가지고 일종의 은을 활용한 그런 세금 제도를 활용했기 때문에 정답은 1번이 되고요. 디귿 징더전을 주요 생산품으로 외국에 수출한 건 이건 도자기입니다. 은이 아니에요. 리을 송으로부터 대량을 수입한 거 이건 그냥 화폐예요, 화폐. 동전 같은 거. 왜냐면 은이 나오려면 이 시기보다는 조금 더 뒤로 가기 때문에 시기가 애초에 안 맞습니다. 정답 1번이에요. 13번 다음 자를 활용한 탐구 활동 적도라는 거 얘기했는데 자 보시면 7월 7일에 발생한 류거우 차오 사건을 계기로 일본은 중국에 대한 전면적인 침공을 계속했대요. 그러니까 일본이랑 중국이 본격적으로 맞짱을 떠가지고 일부 국민정부 인사들은 국민정부 힘만으로 일본을 쓰러뜨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해가 중요하겠죠 당연히 단독 정부의
항전만으로 일본을 몰할 수 없으니까 전 민족적 항전에 의해서만 일본을 사도할 수 있다. 그러니까 맥락도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이 6.5차오 사건을 계기로 아이고 중일 전쟁이 발생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1937년쯤 이후부터거든요. 그러니까 이로 인해 가지고 저 일본과 맞서 싸우기 위해서는 국민 정부만 있는 게 아니라 공산당, 그러니까 국공합작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그 흐름을 파악하는 게 포인트였거든요. 그러니까 1차 국공합작은 1920년대 있었고 2차 국공합작은 1937년, 그러니까 30년대 후반 이후에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포인트를 이해하는 게 중요했기 때문에 정답은 5번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 문제는 뭐 나머지 선지는 제가 따로 분석은 안 할게요. 그러니까 이 문제 자체는 그냥 이 2차 세계대전 때 중일전쟁 관련된 포인트만 이해하면 되는 것 같아가지고 딱히 제가 뭐 크게 더 설명 안 드릴게요. 여기 있는 선지 자체도 크게 뭐 강조 드릴 만한 거 없어가지고 이 문제에서 일단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14번 가 유학 사상이 동아시아에 끼친 영향으로 가장 적절한 거 얘기했는데, 자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이 문제 포인트는 백운동 서원이라 써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되는 거는 서원, 그러니까 서원 아니면 주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서원에서 뭘 가르쳤냐, 그리고 주희가 뭘 만들었냐, 그걸 파악했다면 이 문제에 제시된 유학 사상이 성리학인 걸 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미 문제 속에 힌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유학 사상을 냈는데 그 중에서도 어떤 유학 사상이 동아시아에 끼친 영향인가를 다루면은 거의 낼 만한 게 성리학밖에 없어요. 이게 동아시아 국가에 그게 크게 영향을 미친 대표적인 그런 학문 사상이기 때문에 이게 되게 잘 나와요. 자, 그럼 관련된 찾아볼게요. 1번 한국 골품제가 시행되었다. 이건 그냥 일종의 신분제이기 때문에 애초에 성리학이 이 시기에 나오진 않았고 내용 자체가 안 맞습니다. 틀렸고요. 제자백가가 출연했다. 자, 제자백가는 뭐 유가, 도가, 법가 온갖 사상들이 있는 거지 유가랑 관련된 예만 다룬 게 아니에요. 틀렸고요. 3번 대당서역기가 편찬되었다. 자, 이건 현장이 일종의 쓴 기행문인데 기행문이랑 성리학은 당연히 관련이 없고, 일단 애초에 이 시기는 당나라 시기이기 때문에 이 최소화 성리학이 나온 송나라 시기 아직 멀었어요. 4번 다이카 개신이 단행되었다. 다이카 개신도 비슷한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게 나오려면은 시기상으로 여기 있는 4개는 애초에 싹 다 이전이기 때문에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5번 사서오경 외훈이 저술되었다. 이거 되게 잘 나오는 키워드인데 이 사서오경 외훈이 뭐냐면 이건 좀 기억해두세요. 후지와라 세이카랑 플러스로 우리나라 잡혀간 강항이란 인물이 성리학, 그러니까 사서오경에 대한 주석서를 다룬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일본 성리학의 발전과 관련해가지고 정말 잘 나오는 극빈출 키워드이기 때문에 평가원에서도 이건 좀 낼만해가지고 반드시 외워두시길 바랍니다. 정답 5번이에요. 자, 15번 다음자 나타난 전쟁이 동아시아에 끼친 영향 말인데, 자 보시면 외정 나왔어요. 솔직히 외정 나오자마자 특정 전쟁이 동아시아에 끼친 영향 나오면 사실 임진왜란 바로 찍어도 됩니다. 이거밖에 낼 게 없어요. 동아시아사에서 그 정도의 대규모 전쟁을 얘기하려면 임진왜란, 병자, 호란밖에 없어요. 근데 여기다가 부산신, 동래성, 그러니까 한반도 치면 일단 이렇게 먼저 쳐들어왔었는데 이순신, 김시민, 명군과 조선군 연합해서 평양성을 탈환한 평양성 전투까지 힌트가 너무 미친 듯이 나왔어요. 자, 이순신의 뭐 한산도 대첩, 김시민의 진주 대첩, 이여송이 나오는 그 벽제관 전투, 그리고 평양성 전투, 힌트 지금 거의 제가 대충 해도 지금 한 7개 이상 나왔거든요. 그래서 임진왜란 뭐 파악하는 게 어렵진 않았겠죠? 그러니까 보통 제가 해설 대충 하지 않는데 이 문제는 진짜 힌트가 너무 많아서 그런 겁니다. 1번 조선에서 삼포회란이 일어났다. 자, 이거 1510년인데 얘는 최소한 1592년쯤은 가야 됩니다. 시기 안 맞고요. 2번 베트남에서 대월 사기가 펼쳐졌다. 자, 대월 사기는 그 베트남의 쩌낭도 시기에 몽골이 침략한 거랑 관련된 내용이 나와야 되는 거라서 애초에 시기가 안 맞아요. 쩐흥다오랑 관련된 거예요. 쩐흥다오. 자, 명에서 장거정이 개혁을 추진하였다. 자, 장거정의 개혁과 얘는 애초에 연결이 안 돼요. 물론 이 임진왜란 시기에 만력제가 이 우리나라 군사를 지원해준 거 맞는데 장거정이랑 임진왜란이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건 아닙니다. 4번 일본에서 도자기 문화가 발달하였다. 왜냐하면 이 임진왜란 시기에 우리나라 도자기 장인들이 잡혀갔었는데 대표적인 인물이 이삼평이라는 인물이 있거든요.
이런 인물들로 인해 가지고 일본의 도자기 산업이 발달되는데 크게 영향을 미친 게 또 임진왜란 영향이기 때문에 정답은 4번이고요. 5번 일본에서 센코쿠 시대가 시작되었다. 자, 센코쿠 시대가 종결된 다음에 이 뭐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일단 한번 정리한 다음에 임진왜란이 발생하기 때문에 굳이 따지면 이건 시기가 이전이기 때문에 정답은 4번입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평가원 시험 준비한다면 임진왜란 문제라던가 병자호란 문제도 순서 문제라던가 연도 문제를 내는 게 더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그런 걸 감안했을 때 상당히 무난하게 냈다는 것을 조금 생각할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16번 가 도시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거 얘기했는데 전 이 문제 보면서 좀 당황스러웠던 게 사실 도시사는 이 동아시아사 과목에서 낼 수 있는 최고 난도 유형이거든요. 근데 솔직히 이 문제가 어렵다고는 할 수가 없는 게 거의 3월 모의고사에서 문제 키워드랑 정답 키워드만 거의 바꾼 수준으로 거의 똑같이 냈어요. 그래서 기본적인 포인트만 잡았다면 이 문제 금방 풀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최근 일본 영사관에서 가에 있는 우리 조개, 그러니까 일단 조개라는 키워드가 나왔고 대한민국 임시정부 청사가 있다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포인트가 뭐냐면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그 청사가 있을 만한 곳은 최소한 상하이 아니면 충칭 정도밖에 없거든요. 넓게 잡아도. 그래서 여러분들 이 정도만 잡고서 문제 풀었더라도 사실 정답을 찾는 게 무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둘 중 하나만 잡았더라도 사실 조개까지 해가지고 상하이로 푸는 거긴 한데 왜냐면 이 지역에서 외국인들의 그런 조개가 형성된 곳이거든요. 약간 좀 바닷가 근처니까. 그러니까 애초에 바닷가 근처에 고려해서 충칭은 될 수가 없지만 둘 중 헷갈렸다도 풀이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1번 대지마가 조성되었다. 이거 딱 봐도 일본이잖아요. 나가사키. 틀렸고요. 경사대학당이 세워졌다. 경사대학당은 이거는 베이징이랑 관련된 곳이고요. 위치 헷갈리면 안 돼요. 초량회관이 설치된 건 우리나라의 부산이고요. 자, 4번 아주와 친에 창립된 거 이거 1900년대 거의 이거 1906년 7년 그쯤에 도쿄 창설된 거기 때문에 정답은 5번 윤봉길의 홍코고원 의거가 일어난 이 지역의 우리나라 의거 활동이기 때문에 정답은 5번이에요. 그래서 동아시아사 문제인데 이것도 한국사만 이해했어도 풀이하는데 크게 무리가 없다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17번 가사건에 대한 설명 옳은 것. 자, 이 문제 포인트 쉽네요. 홍위병. 사실 이 홍위병을 보자마자 이거는 그냥 문화 대혁명이 나왔어야 돼요. 그래서 테난먼보다 푸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 테난먼만 보면 또 테난먼 사건을 푸신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풀면 안 돼요. 홍위병은 군문화, 구사단, 구풍수 그 습관에 타도에 세우면서 온갖 문화유산 그 하고 지지마다 마오쩌둥의 초상화나 사진을 걸겠다. 그러니까 이 모택동이 활동했던 시기에 홍위병이 활동했던 걸 보고서 문화 대혁명을 고른 게 포인트였어요. 근데 문화 대혁명이 이게 평가원스럽게 공부를 하면은 1966년부터 76년까지 이 시기도 사실로 옳은 것은 이 문제를 되게 잘 내거든요. 그래서 좀 여러분들 이 시기 근처 연도는 그냥 암기를 다 해두시는 게 좋아요. 연도 문제 좀 잘 끌고 오거든요. 1번 55년 체제 성립에 영향을 주었다. 이거는 일본의 자민당이 창당된 이후에 그 흐름을 말한 거기 때문에 애초에 중국이랑 관련이 없고요. 2번 한국광복군이 창설되는 계기. 자, 이거 1940년입니다. 지금 우리 중국 역사 다룬 거예요. 한국 아니에요. 3번 시모노세키 조약이 체결된 결과를 가져온 거 청해전쟁이죠. 시기 안 맞고요. 중국 공산당의 대장정을 시작하는 배경이 되었다는데 이거는 1930년대 중반쯤이에요. 시기가 안 맞고요. 그래서 대약질 운동의 실패로 인한 정세 변화 속에서 일어났다. 그러니까 이 모태동 씨가 이 대약질 운동으로 중국 경제를 개 말아 먹어가지고 그거에 대한 대응책으로서 자신의 그런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 일으킨 게 문화 대혁명이기 때문에 정답은 5번이 맞습니다. 18번 가 왕조에 대한 설명 옳은 거 얘기했는데 좀 특이한 게 아까도 정성국 세력이 나오는데 이번에는 오상계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뭐 오상계, 상가이, 정성공 이 세 명이 나오면은 3번의 난을 낸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포인트는 이 3번의 난이랑 관련된 이 청왕조를 뽑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풀었던 문제랑 똑같은 방식으로 여러분들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굳이 황제까지 칭하면 아까 말했듯이 강희제를 고르면 되는데 뭐 3번에나마 이랬다면 이 문제 어렵지 않았습니다. 근데 사실 이거보다는 한
평가원이 좋아하는 흐름은 이 3번의 난을 진압한 이후에 천계령을 해제했다는 그 흐름을 내는 걸 훨씬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외우셔야 되는 거는 3번의 난 진압한 거. 그러니까 3번의 난 인물 3명 외우시고 그걸 진압한 결과로 천계령을 해제했다는 그 흐름을 이 동아시아사 과목을 더 좋아한다. 그렇게 기억하시는 게 조금 더 앞으로 시험을 위해 좋을 것 같아요. 1번 별무만을 소집하였다. 이거 고려 윤관이 만든 거죠? 틀렸고요. 호라즘을 정복한 거는 이건 몽골입니다. 3번 사고전선 편찬하였다. 이 청나라 시기에 만든 일종의 백과사전 같은 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청나라랑 관련된 거는 크게 두 가지를 외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써 있는 사고전서랑 고금도서 직성. 그러니까 사고전서랑 고금도서 직성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암기하시는 게 도움 될 겁니다. 정답 3번이고 4번 조선과 기후약조를 체결한 거는 일본의 에도막부고요. 5번 베트남 북부에 안남도읍을 설치한 거는 당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고구려는 안동도읍부, 베트남에는 안남도읍부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자 19번 가나 시기 사이에 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제가 보기에 이번 4월 모의고사에서 그나마 어려운 문제라 꼽으면 얘가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그나마 꼽아도 이게 어려운 거지 아직 여러분들 현대사까지 안 했다는 걸 가정해가지고 어렵다는 거지 사실 이 문제도 평가원 수준 가면은 되게 쉬운 문제예요. 왜냐면 연도를 되게 넓게 줬거든요. 그러니까 현대사 이제 못해가지고 조약 내용 파악이 어려울 수 있고 연도 암기가 안 돼서 어려울 수 있는 거지 6월 시험 이제 대비하기 위해서는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암기를 해두셔야 됩니다. 아마 제가 보기에 헷갈렸으면 이거 3번 골랐을 텐데 왜냐면 이게 중일 공동 성명인지 중일 평화 5호 조약인지에 따라서 이게 72년 아니면 78년으로 갈리거든요. 그러니까 78년을 보면은 이게 여기까지 포함이 돼가지고 여러분들이 헷갈렸을 것 같은데 조금 꼼수 접근하면은 가나 시기 사이면 어쨌든 간에 범위를 최대한 줄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출제자도 어쨌든 간에 범위가 더 작은 범위를 고르지 넓은 범위를 고르진 않을 거예요. 그걸 감안해가지고 조금 더 안쪽에 들어올 수 있는 이런 거를 고르시는 게 좀 더 깔끔하긴 합니다. 아무튼 일단 해설을 해보면은 자 타이완의 중화민국 정부와 일본 정부는 평화조약 비준 문서를 교환하고 공식 외교 관계를 맺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타이완이랑 일본이 일종의 평화랑 관련된 그런 외교 관계, 조약 같은 걸 맺었다는 포인트 잡아가지고 일화 평화 조약인 걸 외웠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타이완이랑 일본이랑 뭔가 또 뭔가 관계를 회복한 건 알겠는데 여러분들에게 문제점은 이거 연도를 암기가 됐냐 안 되냐 때문에 조금 헷갈렸을 것 같아요. 자, 저우얼라이 중화인민공화국 총리와 다나카 일본 총리는 양국 간의 적대 관계 청산하고 국교 정상화의 내용이 담긴 공동 성명 발표했다. 그러니까 저우얼라이 보고서 중국을 찾아내고 아니 적혀있구나. 중화인민공화국이랑 일본 총리를 보고서 아 중국과 일본이 관계를 개선하는 그런 공동 성명을 발표했구나. 이거를 기억하시는 게 포인트였어요. 근데 이 1972년에는 유신헌법도 발표된 시기라 여러분들 그런 연도까지 좀 같이 외워두시면 좀 도움이 돼요. 1번 카이로 선언이 발표되었다. 이거 1943년입니다. 이전이에요. 2번 한일 기본 조약이 체결되었다. 1964년에 6.3시가 있긴 했지만 결과적으로 일본과의 국교를 정상화한 2번이 정답이에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이 문제의 포인트는 일본이 주변 국가들이랑 어떻게 국교 정상화든지 외교 관계 맺었는지 그 흐름을 내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타이완 먼저 맺고 우리나라도 맺고 중국과도 맺고 그 흐름을 나름대로 내고 싶어서 이 문제를 꺼내온 게 아닌가 싶은 게 제가 생각하는 출제 의도입니다. 정답 2번이고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이 수립된 거는 1976년이라 조금 뒤라서 이후고요. 중국이 세계무역기구에 가입한 거는 이건 2001년이에요. 좀 많이 뒤여가지고 틀렸고 극동 군사재 국제 군사 재판이 개최된 거는 1946년부터 48년이에요.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사실 연도만 제대로 외웠으면 쉬운 문제인데 아직 이 파트를 공부 안 하신 분들이 살짝 헷갈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마지막 20번 밑줄 친 이 전쟁에 대한 설명을 옳은 거 얘기했는데 자 이것은 딱 동아시아사에서 좋아할 만한 현대사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한능검에서 한국사에서는 6.25 전쟁이 있다면 동아시아사에서 가장 건들기 좋은 전쟁은 얘예요.
근데 이 전쟁이 건들기 좋은 이유가 뭐냐면 제가 아까 문화 대혁명을 다뤘잖아요. 얘도 굳이 따지면 건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유신헌법도 건들 수 있는데 이 전쟁도 굳이 따지면 여기 시기에 걸치기 때문에 얘도 굳이 연계를 하면 할 수는 있습니다. 아무튼 자, 그래서 포인트가 뭐냐면 여기 통킹만 사건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일종 조작단 사건이군요. 그러니까 미국의 구축함이 공격을 받았다는 것을 빌미로 베트남 공격적 공격하는 이 전쟁을 말한 건데 사실 포인트는 그냥 이 통킹만 사건 보고서 바로 베트남 전쟁 뽑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전쟁류의 경우에는 왜 발생했었는지 이런 빈출 키워드가 있거든요. 그냥 이걸 암기하시면 쉽게 푸는 거고 아니면 그냥 느리게 푸는 거라 이런 건 여러분들이 조금 헷갈렸다면 아 내가 이런 핵심 키워드 놓쳤구나. 그 상식으로 가져가시면 됩니다. 아직 시간 많아요. 1번 만주국이 수립되는 배경이 된 거는 1931년에 발생한 만주 사변을 계기로 발생한 거기 때문에 틀렸고요. 2번 미드웨이 해전으로 전세가 역전되었다. 이거는 굳이 따지면 2차 세계대전 중에서도 태평양 전쟁이랑 관련된 거기 때문에 관련이 없고요. 포츠담 선언은 1945년에 발표됐습니다. 시기 안 맞아요. 이거 60년대예요. 60년대. 4번 파리 평화 협정이 체결되는 결과가 나왔다. 그래서 1973년에 이 평화 협정을 맺으면서 공격적으로 미군이 천수하기 때문에 정답은 4번이고 5번 시인헌법 평화헌법의 제정에 영향을 주었다. 자, 이거는 뭐냐면 2차 세계대전이 종결된 이후에 일본에서 체결한 그런 일종의 새로운 헌법인데 군사력의 제한이라던가 그 천황을 좀 상징적인 존재를 규정하는 그런 거에 대한 내용을 다뤘다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답은 그래서 4번입니다. 자, 그럼 이것으로 4월 동아시아사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6월 해설부터는 이제 진짜 평가원 시험이기 때문에 아마 오늘 해설보다는 진짜 더 꼼꼼하고 깊은 내용들을 많이 다룰 수 있어가지고 그때부터는 제가 진짜 평가원 시험 위에서 정말 다뤄야 될 내용들을 깊게 설명할 거니까 그때까지 잘 공부하시고 그때쯤까지 여러분들도 지식을 많이 쌓을 거니까 좋은 팁을 많이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